제가 재작년에 오리 이원익 강의를 아주 잘한다고 정평을 받아서 다산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 다산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저를 한국사 뭐 1강부터 20강까지 한번 해봐라. 단군부터 시작해, 뭐 석기시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박정희까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동안 준비가 들어갔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교수들이 다산 아카데미에다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가지고 백이성이가 강의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 안 된다. 백이성이가 무슨 말을 할지 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그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 주번의 강의가 오늘 강의입니다.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에서 군함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학원 강사이자 고등학교 선생인 큰별쌤이라 불리는 최태성이 하고, 그럼 내보다 어리니까 최태성이지. 최태성이 하고, 그 누구야 에서 만날 그 신병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서 군함도에 대해서 해설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신병주 최태성이가 이렇게 유명한 거에 대해 갖고 더 이상 말발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설민석이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갖고 올려놓고 제주도의 뭐 4.3 사태에 대해서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는 이런 거를 제가 했다고 하면 못하게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뭐냐? 능가하는 CJ라고 하는 그룹이, 대기업 CJ가 설민석을 밀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못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서울대 미술학과의 김민수 교수 사태 모릅니까? 논문에 그 각주에다가 서울대학교 원로 교수 하나가 옛날에 친일했다는 내용을 하나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교수 재계약도 안 돼, 논문 그것 게재도 안 돼, 뭐 평가도 최저점 받아 이래갖고 몇백 일을 서울대학교 야외에서 텐트 농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대하는 우리나라 어른들의 태도가 뭐였죠? 저 사람이 왜 꼭 서울대 교수로만 해야 되나? 딴 데 가라 해라. 서울대 귀찮다. 그게 우리나라 어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론화를 막 시켜서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니까, 뭐 꼭 서울대에만 해야 되나? 서울대는 나가놓고. 아시겠지? 나는 그 신촌대가 아니면 사실 이거를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예. 나는 이 젊은 청년들이 뭐 종이 접기도 좋고 뭐 향기도 좋고 다 좋아요. 예, 무슨 저기 언론인 되는 과도 좋고 다 좋은데 70년 적폐를 청산하자는 의미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뭔가 국민적인 뜻을 모으는데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어물쩡 덮고 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방송에다 공개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집단으로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다산 아카데미에서 제가 이 일제시대 강의를 못했습니다. 하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다산 아카데미 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젊은 선생 그거 뭐 됐다. 무슨 말이야? 그래, 그 기획한 사람 잘리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참 바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은
미쓰비시 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군함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1910년부터 47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된지 모르고 지하 갱도에서 일했어요. 2년 동안이나.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미쓰비시 다카시마 탄광, 미쓰비 미익계 탄광, 이 앞에 미쓰이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회사 이름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쭉쭉 나올 겁니다. 일본 제철의 야하타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 이제 계속 나와요.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지? 맞잖아요. 왜 그랬지? 나가사키에 조선소가 있다는 얘기는 나는요 30살 돼갖고 내 혼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어떤 사람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으면 그걸 왜 안 가르쳐줬겠어요? 알았으면 안 가르쳐줄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역사 콘서트를 진행하다 보니 역사라 하는 것은 원래 100년, 200년 전의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 준석이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제시대 같은 거 공부하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100년 안쪽이다. 혼자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지 도대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역사라는 거는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되는 거 그럴 때 얘기로 하는 건가 봐. 100년, 200년 안쪽의 것만 해야 된다면 200년 안쪽이면 지금 뭐예요? 정약용도 공부하면 안 되겠네. 맞잖아.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게 뭐에 맞춰져 있냐면 일제시대를 모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제시대 너는 공부하지 마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앞장에 명문대학교 국사학과 근현대사 팀이 앞장서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미쓰이, 미쓰비시, 일본 제철, 혼다 이런 게 다 펀드가 돼갖고 걔들이 유학해서 장학금을 줘요. 하버드 대학 가고 코넬 대학 가고 교도 대학 가고 동경 대학 가고 이랍니다.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런 회사 시험에 붙어가지고 그 펀드 받아가야 돼. 내 같은 사람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면 저거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아들이 그 돈 받아가 공부해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뭐를 하겠어요, 걔들이? 친일 연구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 거. 학교에서는 좋다고 하지. 왜? 하버드 대학 박사거든. 뭐 갖고 박사학위 논문 썼는지도 모르고. 하버드 대학 박사거든. 요번에 여러분 미국에 윤범기도 갔다 왔지만 마이클 그린이라는 애 못 보셨어요, 걔? 완전 뼛속까지 친일파인 애 못 보셨어요? 걔가 김종대하고 그 사우들 아닙니까? 걔가 혼다 펀드로 공부한 애예요. 중학교 때부터. 아니 그 좋은 일본을 왜 한국은 싫어하냐 이거야. 일본하고 잘 협력해갖고 선을 이룰 생각은 안 하고. 뭔지 아시겠죠? 자기는 진주만에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그거 하는데 미국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많아요. 제가 국제학교 출신이잖아요. 예? 국제학교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한국 선생이라고. 일본 선생들이 지나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왔다시 못했어. 이래서 너 뭐야? 정말로 중국 놈들은 백두산
저것 따위를 안 합니까, 나한테? 영토 분쟁을 갖고 자꾸 붙어요. 요번에 내가 오늘 3시에 오다 보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져요. 조대엽이라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사퇴했다고. 그 사람은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고 우리가 강제징용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어요? 노동행위를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진욱이가 너무 잘 알겠지만은,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빨리 벌렸어야 돼, 빨리. 자, 요번에 군함도라는 영화가 하지요. 하잖아요. 예. 자, 보십시다. 군함도. 일제시대 재벌문제. 이태원 대학교 백이상학과장 들어갑니다. 일제시대 재벌문제입니다. 정말 이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무도 기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적은 돈이나마 내주셨기 때문에 이 강의가 개설이 돼가지고 첫 번째 강의 때 그렇게 뜨겁게 호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에서 황은경 작가가 이리 와가지고 찍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잖아요. 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내가 나이가 43인데 이런 강의를 7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 공식 석상은 아니지. 단 대신에 유튜브에 딱 올라가는 순간 이게 아주 웃기는 일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왜 안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안 그런지도.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 이제 역사 콘서트 할 때 이제 끝내줄 겁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일제시대 경성 느와르 이라니까 뭐 김두하이하고 뭐 어떻게 하는가 이거 시라소니하고 뭐 어떻게 여러분 김두하이하고 시라소니가 지금 있습니까? 글마가 계속 그래 깡패로 유명할 것 같으면 지금 박준석 대 김경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잖아. 뭐 박준석의 강남파 그렇잖아요. 김경윤의 영등포파 뭐 이래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의 안암파, 뭐 이진욱의 안암파 이래 돼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남자는 기분 나빠서 얼굴 잘라버렸어. 둘이가 결혼한답니다. 올해 10월 31일 날. 정말 개념 있는 젊은 배우입니다. 안중근 하얼빈의 기념관이 그 경영난에 봉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송혜교 씨가 1년 운영비를 내가 되겠다. 그런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왜 민간 아이고 내 참. 이 배우가 왜 1년 운영비를 대야 됩니까? 우리 문화재청은 다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위례지구 땅만 살락하고. 그렇지? 송혜교 전범기업 일본 미쓰비시 중국 자동차 광고 전면 거부했습니다. 안 하겠다. 미쓰비시는 이때까지 사죄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게 알려져서 되게 유명해지자 송혜교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배우라도 제의가 받았으면 내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 전지현 씨는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배우라도 에 안 들어가는 거야. 모든 법칙에 예외됩니다. 송중기가 이번에 군함도에 또 출연을 합니다. 이 군함도의 배역이 그렇습니다. 광복군 SS 요원으로 나옵니다. 광복군 임시정부 소속의 광복군으로 나옵니다. 소지섭이 또 나오죠. 종로 주먹패가 강제로 끌려온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았거든. 네. 아마 송중기하고 소지섭은 이제 일정 부분 흥행을 좀 담보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자, 오늘 봐야 될 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함남, 강원, 함북, 황해, 남선, 북선, 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넓었어요.
평남, 평북, 황해, 함남, 함북, 강원도 원래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강제동원이 해외로 봤을 때는 25만 명이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강제동원대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650만 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내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있잖아. 거기에 강제동원한 거 650만 명이라고. 강제동원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씀드려요. 여기 혹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눈만 한번 감았다 떠보세요. 예.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 손 들으라 할 수는 없고. 이제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못 자다 보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 있으면 처음에 뭐냐면 논산훈련소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3일 동안 소집을 합니다. 소집. 제가 운 좋게 논산훈련소로 갔거든. 전국에 신병대가 한 7, 8개 돼요. 그 중에 논산 가는 것도 참 신의 자식이라 그래. 시설이 좋고 뭐 이러니까. 그죠? 뭐 다쳐도 바로 응급이 가능하고 이래. 나머지는 사실 그때 제가 갈 때만 해도 좀 열악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거기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냐, 바로 훈련소로 들어가서 1주차 이게 아니고 뭐냐면 대기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그 4일 동안 뭐 할까요? 4일 계속 로테이션돼요. 우리가 참 4일 되면 목, 금, 토, 일하고 월요일 가는 데 가면은 또 걔네들 오는 겁니다. 월요일 하루만 쉬고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계속 가요. 뭐 할까요, 걔네들이? 아침에 앉아가지고 네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관병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쪽에도 왜 그 소위도 있고 중위도 있고 그죠? 뭐 대위야 뭐 일하진 않지만 소위 중위 다 있고 뭐 하사 중사 상사 다 있고 뭐 그 다음에 1병, 2병, 상병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 애들이 이제 그 위관급, 하사관급 이런 거 부사관급 이런 거 제끼고 이제 기관병들이 있어.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런 게 있는데 2등병은 일 못 시키는데 1병부터요. 김경윤이가 만약에 이제 그 인솔병이 돼갖고 30명을 이렇게 데리고 있잖아요. 그럼 30명을 딱 맞춰서 인원을 데리고 이제 탈영하면 이제 죽잖아. 얘들이 장정이잖아, 장정. 근데 뭐냐면 꼭 기관병들이 그래. 지들 이제 쓰레기 치우고 땅 파고 뭐 낙엽 쓸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 5명만 좀 보내주세요. 거기 7명만 보내줘요. 5명만 보내줘요. 거기 10명만 보내줘. 이런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뭐 일어나 뭐 10명 앉아보노 뭐 이래놓고 즉 가래. 가면 거기서 막 작업해요. 그거 싫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서 일 안 하고 딴짓거리 하거나 잠깐 저 담배 좀 피고 오겠습니다 이러든지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게 강제동원입니다. 미쓰이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미쓰이하고 미쯔비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다가 300명만 보내주세요. 900명만 보내주세요. 1200명만 보내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막 길 가다가 있는 사람들 막 잡아가는 거야. 할당량 딱 채워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군대하고 똑같은 거. 왜냐면 보충병이 그렇게 가서 작업하면 돌아올 때 고생했습니다 하고 10권 줍니까? 아니면 뭐 10,000원씩 줘요? 없죠? 아무것도. 그냥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는 그런 사실 조금 이 뭐라 그럴까 상당 부분이 어떤 허드렛 일이나 이런 것은 뭐냐면 병사들의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에 의해서 집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죠? 강제동원이 뭐야? 월급 제대로 줘요? 배급을 제대로 주나요? 처음에 데리고 갈 때는 좋다고 지난주에 다 보셨죠? 성금 뭐 얼마 뭐 이래가지고 위안부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럼 가서 그 돈 줄까요? 안 줍니다. 미쯔이하고 미쯔비시는 뭐해서 그러면 이윤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대기업들이 규제를 없애달라고 할 때 제일 없애고 싶은 규제가 뭐죠? 최저임금 제도 아니에요? 속으로 말은 안 하는데 제일 없애고 싶잖아. 최저임금이 없을 그때가 좋았다. 70년대, 80년대. 나는요, 일본의 기업이야말로, 일본의 대기업이야말로 일제시대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극치를 한번 가본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제시대 때 기업만큼 정말 기업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요, 저는 모델을 딴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보면 돼요. 진짜예요. 하시마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수 25년에서 30년 28명, 31년에서 35년 사이 15명, 36년에서 처음에 40년 사이 30명, 41년에서 45년 사이에 49명, 총 122명 개뿔이라고 하십시오. 누가 얼마나 잡혀갔는지도 아무도 몰라. 누가 어떻게 일했는지도 몰라. 얼마나 죽었는지는 일본 측 발표에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 세계 작업장 치고 저 시기에 5년 단위로 끊어갖고 저렇게 죽은 작업장이 있어요? 또 공식 통계가 먹은 간에 저렇게 죽은 작업장이 있냐고. 인도네시아가 바타비아에 하는 로얄 터치쉘 작업장에도 저렇게 죽어나가진 않았어요. 왠지 거기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잖아. 누가 담뱃불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도 저거 절반의 절반도 안 돼요. 희생자가. 저거는 무슨 자랑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뭐 감각도 없어. 122명 그래 죽었는갑다. 국내 강제동 이런 도표들은 제가 이 이제 PPT를 다 단톡방에 올릴 거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제철소는 우리나라 평안남도 송림시에 있는, 지금 송림직할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지금도 있는 것으로,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겸이포 제철소, 대동강 중류에 있습니다. 겸이포 제철소. 저기가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를 잘 모릅니다. 제가 공직자 청년 교육을 하는데 독립기념관에서 오리서울을 다 오셨어요. 독립기념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석사들이에요. 역사 쪽. 특히 이진욱이가 나온 대학교 그쪽에 석사들이 많아요. 딱 앉아가지고 그래 네가 우리 의원님을 강의하나 한번 해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제시대를 전공하시는 우리 독립기념관의 학예연구사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국사를 전공했는데 저는 일제시대를 전공해서 전공이 좀 겹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는 정인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몇몇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 갑자기 스마트폰을 이렇게 누릅니다. 누구라고? 왜? 우리가요 배경 정보가 없으면 사람 이름을 몇 번 들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띠프라사미 수쿤빗이라면 한 번에 딱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태국 사람 이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바로 지난 시간에 수쿠빈 로드를 만든 사람이잖아. 몇 번 들어야 돼요. 쓴 것도 몇 번 봐야 되고, 이 네이버 핸드폰에 본다면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정인복이고, 바로 이 겸이포 제철소에 1921년에, 그리고 22년에 폭탄을 들고 던져가지고 겸이포 제철소를 2번이나 가동 중단시킨 사람. 1917년부터 평안북도 일대를 누비면서 진정한 조선 느와르를 보여준 독립운동가예요. 5년 동안의 행적이 저는요, 그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 여러분, 본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제이슨 본이라는. 거의 그거야, 그거. 본 레거시가 우리나라에서 시리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1920년대 초반에 23년, 24년, 26년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나석주, 김상옥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폭탄을 터뜨리니까 동양 척식 주식회사하고 식산은행에다 폭탄을 터뜨려갖고 하고, 김상옥이도 어떻게 종로 경찰서 한성 전기 실업에다 거기다가 던져갖고 일본 경찰관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바꿔가지고
건물을 바꿔서 종로경찰서라고 따로 지었어요. 그 건물이 헐리고 지금 있는 종로경찰서는 그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로경찰서 고등계가 가장 악명 높은 제국의 심장이죠, 여기가. 그죠?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이 김두한입니다. 제일 싫어했던 인물이에요. 말을 안 듣거든요. 종로경찰서가 폭탄으로 한 방 맞기 전에는 누구를 제일 싫어했대? 김상옥이라는 애는 듣도 보도 못한 애였고, 뻥 터진, 우와, 그리고 뻥 터진 걸 본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맞잖아요.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냥 터뜨린 거예요. 그 김상옥이 그 나석주 열사가 도망을 가면서 총극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계셔가지고 그 따님이 이렇게 손자를 낳고 해서 여러분 그 외증손자가 그 유명한 그 유명한이라기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얼굴을 기억은 하실 거예요. 선덕여왕 드라마 아십니까? 거기에 월천랑이라고 한 명 나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월천랑이라고. 그렇죠. 원리하는 주상욱이고 김춘추 유승호고 맞죠? 월천이 뭐 누구 있었어. 걔가 나석주의 외증손자예요. 김유신 도와주던. 네, 월천랑. 그러니까 내가 국제학교 있을 때인데 내 제자들 여학생들이 걔가 그래 좋았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실존했느냐? 딱 그 캐릭터대로 실존했느냐? 이런 걸 물어. 그래서 딱 하고 내가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나석주 열사의 이렇게 사람들이 여학생들이 역시 씨가 다르다. 무슨 이런 그 졸부 이런 씨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집안의 뿌리가 다르다. 무슨 그렇습니다. 항상 이 겸이포 제철소에서 앞으로 이제 또 중요한 일이 또 나오겠지요. 자, 1932년 5월 15일.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람. 여러분 보시기 이 사람 누구예요? 박준성이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가운데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코미디언입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람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찰리 채플린. 네. 이 찰리 채플린이 1932년 5월 14일에 일본의 수상 이누카이 츠요시의 초청으로 배를 타고 동경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6만 명의 인파가 이 찰리 채플린 세계의 희극왕을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5월 15일에 이누카이 츠요시 수상하고 이 황궁에서 면담이 있었어요.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 면담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이누카이 다케루 그 스요시의 아들입니다. 이누카이 다케루와 함께 일본의 그 자기가 항상 먹고 싶었던 일본 덴뿌라 우리 튀김 있죠 튀김 그 새우 덴뿌라를 너무 먹고 싶어 해서 내가 그걸 먹기 위해서 일본을 왔으니 희극왕답게 말이지. 막 그 수상은 수상대로 저녁 식사하고 나도 덴뿌라로 먹고 만납시다 이래 됐습니다. 원래 5시 20분에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시간이 5시 50분입니다. 5시 30분에 이누카이 총리 대신이 암살됩니다. 약속대로 갔었다 하면 찰리 채플린도 죽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해군 장교 11명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찰리 채플린도 죽인다. 반드시 같이 죽인다. 왜? 해군 장교 11명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미국하고 한판 붙고 싶다 였어요. 아시겠어요? 사사건건 석유와 고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미국을 절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찰리 채플린을 죽여가지고 미온적인 군사적 태도를 취하는 총리 대신과 근데 다 죽이겠다. 찰리 채플린. 이누카이 츠요시 수상 미증유의 제도 이 동에서 뭐냐면은 이 테러 사건, 그죠? 네, 불상 사건. 그래놓고
이누카이스 요시. 이누카이라는 말이 뭐냐면 개 기른다 이 말이에요. 저그 집에서 개를 기르던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시바 이누라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바견. 그죠? 예. 그 이누카이스 요시 총리 대신이 뭐야? 서거했다. 이 사람 이누카이스 요시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정계의 거물입니다. 일본 정계의 거물인데 1월 6일날인가 이 사람이 선서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총리 대신으로서 왜라고 이제 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쉬고 1월 8일 아침에 총리 대신 관저로 딱 했는데 갑자기 천황 다리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냐? 이봉창이가 막 폭탄을 터뜨려버린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런 일이 돼가지고 나가서 뭐냐면은 총리로 임명된 지 3일 만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경호의 부재를 통감하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경호했어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사표를 제출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천황이 말립니다. 히로히토가 이 쇼와가 말린다고 아유 일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책임인데도 사표를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퇴도 하지 않고 끝까지 지는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일본 정당 정치의 끝입니다. 이게 이 이상은 이제 정당 정치가 없어요. 이때 총리 5.15에서 총리가 된 애가 뭐냐면 이때 뭐 보세요. 자 보세요. 이봉창이가 떠졌죠. 부항에서 천황 암살에 실패했잖아. 맞잖아요. 이렇게 하거나 이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만주 사변을 1년도 8월 달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에서 한 거를 천황을 뭐냐면 저격한다 이거잖아요. 기부 선생의 얘기가 이봉창이를 시켜가지고 실패로 돌아갔어요. 언뜻 보면 실패 같아. 자, 그 다음번에 뭐예요? 32년 요걸에 대해서 중국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1월 8일 날 이 참변에 대해서 야, 만주를 침략했던 덴노 새끼한테 조선인 청년이 던졌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게 안 맞았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를 합니다. 불행부중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불행부중. 일본 놈들이 그냥 이씨 잘됐다. 무슨 말이냐. 안 그래도 내가 쳐들어갈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일본 산동반도 그 밑에 있던 칭다오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전부 상하이로 보내버립니다. 보내가지고 상하이를 치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위안부 소녀 걔 그죠? 그 장교도 그때 같이 갔던 거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 장교도 같이 가는 게 장면에 그 여자를 겁탈하고 그 있잖아. 여자는 정신착란에 빠지가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가이가 계속 이런 걸 뭐냐 만주 사변이 너무 확대 안 되기를 바란다. 그죠? 군부가 너무 발화해서는 안 된다. 그죠? 예. 그 천황의 경비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돼? 4월 29일 날 그래가 상하이에서 결국에는 이 만주국 황제의 조카인 금벽휘라는 여자가 이 중국 국민당군한테 일본군 3개 군단이 더 증파된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상하이에서 19로군이 도망가요. 그 금벽휘라는 여자 스파이 만주국의 이 마파리 같은 여자한테 쏘아가지고 그러니까 상하이가 이 정보전에 완전 그거라고. 우리도 왜 옛날에 저 상하이 총영사 김정기 씨인가 하는 사람이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에 당했잖아. 중국 총영사관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들이 여자 스파이 하나한테 완전 당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원래 그런 동네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버리니 상하이를 점령했거든. 그래서 4월 29일 날 평화협정 겸 이제 천장절 겸 히로히토 생일 겸 승리 축하전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윤복일이가 터져버렸잖아요. 아시겠어요? 또 범인은 누굽니까? 김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터졌잖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돼요?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우왕좌왕했다고 이누카이가.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보고 해군 장교가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게 일어난 게 5월 15일 5.15 사건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절대로 강의실에서 강의 못하게 해요. 이거를. 이때부터 군부가 앞에 서고 정부가 뒤에 따라오고 재벌이 군부에게 기탁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삼각관계가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재벌이 누구냐? 지금 현재 일제하 강제동원 체제 연맹에서 맺고 있는 155개 전범 기업이 여기에 이때부터 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뭐냐?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히타치, 산요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어떤 회사들인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중일 중국 군벌이 1911년부터 30년 이게 지금 통일 정권이 아니고 국민당 군대라는 건 이 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하이루펑이라고 돼. 해루풍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 도시가 하이루펑에 맨 처음에 소비에트가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그마치 하이루펑 소비에트가 군벌에 의해서 소탕될 때 우리나라 청년 200명이 거기서 죽어요. 200명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김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사, 아유 웃기지 마세요. 그 독립군의 이름을 모른다니까 지금. 이름을 몰라, 이름을. 어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중국 혁명이 일어나면은 중국 정부가 한국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 군벌, 이런 군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게 뭐냐면 요거 동북 군벌. 이게 누구냐면 장조린이라고 이제 불리는 장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기서 그거 하고 장장님의 아들이 장항량, 장쉐량이라고 불리는 사람. 여기 요거는 누구냐면 지게 군벌입니다. 지게 군벌. 직예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뭐냐면 우리 왜 마지막 황제 보면은 그 황제를 강제 폐위시키는데 한 놈이 일어나서 막 조서 읽는 거 여러분 뭐 보셨습니까? 그 엄마 이름이 뭐냐면 풍옥상이라는 새끼예요. 풍옥상. 그 직예 총독입니다. 걔가 군벌 총독이야. 군벌 총독. 이게 군벌이라는 건 뭐냐면 왕조도 아니고 그냥 군사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어떤 봉건영주 같은 이런 그겁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세력권이 이렇게 된데 이게 워로즈라고 해요. 워로즈. 자, 이렇게 중일전쟁으로 갑니다. 중일전쟁은 37년부터 45년이라고 적습니다만 제가 왜 28년이라고 그랬게? 28년에 장장님이가 폭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냐? 일본 놈들이 28년부터 만주 침략을 본격화했다. 만주 침략에 대해서 본격화시킨 건 언제였죠? 1921년부터입니다. 사실은. 1921년에 누구랑 싸우면서 시작됐어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서 지고 나니까 A씨 급한 마음에 좀 더 올라가다가 더 깨졌죠.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에서 또 깨졌어요. 일본 관동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 그러니까 화풀이를 어떻게 했어요? 간도 참변. 이런 조선인들 다 나와요. 3만 명을 그냥 2년 동안 아시겠어요? 배 갈라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다 합니다. 독립군의 보급기지를 다 없애겠다 해가지고. 일설에 의하면 그때 김일성이가 1922년인가 23년인가 그때 거의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항일 정신을 그때부터 키웠대. 일설에 의하면. 뭐 북한에서 주장하니까 내가 믿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조선과 중국의 징용, 일본 재벌, 그리고 일제의 탱고예요. 내가 합작 이런 말 안 해요. 탱고는 뭐야? 둘이서 정말 즐거워서 합체되는 겁니다. 탱고라는 게.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탱고라는 게 남녀의 결합을 권장하는 춤이에요. 이게 출산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게 탱고라는 거예요. 일본 제국하고 일본 제국주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일제히 생각해보세요. 미쯔비시와 미쓰이 그리고 후지코시라고 하는 후지코시의 공식 명칭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뭐게? 나치 후지코시입니다. 죽여놓으십시오. 내 사진 좀 찍어. 신일철 죽음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 그게 회사가 따로 있고 옆에 히타치라고 하는 놈은 히타치라는 회사는 일립 이 말이 일립 설립자 일본이 선다 이 말인데요. 이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냐니까 모터를 만듭니다. 모터 히타치라고 하는 모터 왜 돌아가는 모터 있잖아. 그거를 만들어요. 네. 석탄과 석유 그리고 텅스텐은 어쩜 그렇게 주로 해저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저 탄 거야. 힘든 일은 전부 조선 사람한테 다 시키는 거야. 이 회사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거기 700명만 보내줘요. 거기 1000명만 보내줘요. 거기 600명만 보내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600명이 숫자로 기억됩니까? 이름으로 기억됩니까? 숫자죠? 아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기록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700명만 보내줘요가 그때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에요? 한 40명밖에 필요 없었는데 700명 왜? 어차피 임금은 안 주니까. 그리고 한 40명만 필요한데 700명을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끼니도 하루에 한 끼. 무슨 말이에요? 맞죠? 만주 일본이 들어갔죠. 일본의 저기 북해도 홋카이도 그리고 남쪽에 어디야 싱가포르 이런 데는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그냥 이렇게 떠서 먹잖아. 그럼 걔 죽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만주나 홋카이도나 싱가포르에 있는 동물들이야 뭐 몸속에 뭐 항균체가 있어갖고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습니까? 이 비위생적인 상수도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옵니다.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개척을 했잖아. 개척을 했는데 물이 이 모양이니 여러분들 저 유니세프 이런 데 보면 정우성이나 이런 애가 김현주 이런 애 나와서 뭐라고 하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그렇잖아. 한 달에 3만 원이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드릴 수 있어. 정수약을 만드는 도움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살라니까 어떻게 돼요? 정수약이 필요하죠. 만주나 싱가포르하고 홋카이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고 군사 활동을 하려면 저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아의 민권 의식의 뒤늦은 발달 때문에 오히려 일본 기업과 일제의 탱고를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불만이 있습니다. 다 쏴 죽여버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집단 무의식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직에 불만을 제기하면 안 돼. 네 개인의 욕구를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개인의 욕구를 자꾸 얘기하면 이제 오너가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를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 뭔가 좀 조직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일제히 징용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아시죠? 너무 자 보십시오. 이 앞에서 왜 사진을 다 찍는데요? 왜 사진을 다 찍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죽기 전에 그렇지 않겠어요? 죽기 전에 사진 찍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일제시대에서 지금 이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혹시 이진욱 씨 어떻습니까? 괜찮죠? 김경윤 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기대한 거하고 비슷합니까? 더 좋습니다. 문선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혹시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해 잘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으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강의장에서도 이 강의 못합니다. 알아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해요. 제가 분명히 2015년 10월 달에 어디서 못했다고요? 다산. 네, 이런 내용 강의할까봐 못해요. 큰일 나요. 그 전부 혼다펀드 장학생들인데 왜 알겠습니까? 어쩌라고? 지금 환경노동위원장 하는 사람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이요. 홍영표라고. 그 사람이 대우 노동위원장, 노조위원장 했죠. 그래서 대우에서 돈 줘가지고 영국 유학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운동권에서 억수로 쪽팔리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되게 쪽팔리는 거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홍영표 보고. 아시겠어요? 그나마 그거는 영국이라서 대우가 더 강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맥히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이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위안부 일제 피해자 관련 주요 소송 경우 여기서는 그냥 융팅만 하세요.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만주, 홋카이도, 싱가포르의 비위생적인 상수도가 엄청난 비극을 야기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일제 최대 판도 1942년도입니다. 1941년도부터 시작된 중국이 만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된 남방으로 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 아시겠어요? 이 사상이 일본의 그 북방 진출을 누가 계획하냐면 이시하라 간지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고, 다시 뭐냐면 남방 진출은 누가 주도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게 누구겠어요? 이소로쿠 야마모토라는 애가 실을 해군 사령관. 도조 히데키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이시하라 간지야. 도조 히데키는 그 새끼 좀 죽었으면 좋겠어. 걔는 이시하라 간지는 또 어떻게 해요? 도조 히데키 저거 죽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남태평양으로 가고 왜 미국하고 싸우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소련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냐면 이렇게 중국을 먹으면 이 잘못해서 이시아라 간지가 하는 말이, 아무리 중국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항복 안 한다. 이렇게 중국을 놔두고 무슨 중국을 뭐 다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를 먹었다 그래도 여기가 무슨 행정력이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중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가 꼭 필요합니까? 친일파 중국이 필요한 거예요. 걔가 누구냐? 왕정웨이입니다. 걔가 왕정웨이. 그래서 원래는 왕즈멍 원래 이름이. 근데 개명해갖고 왕징웨이. 완 최고의 친일 정권이죠. 프랑스의 비시 정권 같이. 왕징웨이의 정보부장 하던 애가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마타리한테 간 그게 새끼 아닙니까? 새끼. 영화. 거기서 탕웨이가 참 매력적으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미스이. 미스이 이거 진짜 내가 야하타 제철소. 1910년 일본 기타 교슈에 있는 야하타 제철소. 1899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본의 제철은 여기서 다 나와. 모든 일본의 제철. 그래서 야하타 제철소의 조선 버전을 만든 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겸이포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는 반경 1km 안으로 비표 없는 새끼 접근하면 바로 총살입니다. 정인복처럼. 겸이포 제철소에서 정인복이가 터트린 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아시겠어요? 다가오면 총살이에요. 비표 없는 새끼가. 여기는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로 가려져 있던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전부 제철이 다 나왔어요. 이 야하타 제철소에서 보고, 무슨 말이냐면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박태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박태준의 사위가 누굽니까? 고성덕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친일의 뿌리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 건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하타 제철소에서 폐하가 제철 안 하면 어쩔 건데, 이제 그게 친일파의 어려움입니다. 안 하면 어쩔 건데, 이거 있잖아. 네? 이 야하탈 제철소에서 히타치다든지 무슨 각종 이런 이 제철소에 소위 얘기해서 미쓰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전 철강과 석탄의 수주를 받는 거예요. 수주를. 일본 정부로부터 이걸 불화를 받아가지고 전 모든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수주를 받아서 수수료 받고 생산해주고 수수료 받고 생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미쓰이가 그럼 뭐야? 갑 오브 더 갑이에요. 얘들이. 아시겠어요? 미쓰이가. 일본의 최대 개발이 미쓰이 아닙니까? 일본의 가장 큰 은행이 뭐야? 미쓰이하고 스미토모. 야, 미쓰이 하나만 해도 그거 한데 스미토모까지 합쳐가지고 은행을 만들어 버렸어. 미쓰이의 변함없는 자금줄이 뭐죠? 동경해상화재보험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또박또박 돈 들어오잖아요. 그걸 자그마치 140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금력이 어느 정도냐고 도대체.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이 미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쓰이가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바꾸었죠. 바로 이병철 삼성회장의 그 사카린 밀수 사건. 예, 그죠? 네? 그리고 동경해상화재의 운영 방식을 정확하게 이병철을 보고 배우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삼성화재, 안국화재, 동방생명을 이렇게 운영하게 했고, 아줌마 영업이 갑이다. 그래가지고 지인 영업으로 바꿔. 기업 보험이 필요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장사 중에 최고의 장사는 부동산 장사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병철한테. 그래서 뭐냐면은 중앙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금싸라기 부동산들을 다 훑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걸 보고 이명박 그 당시 현대 과장이 이거다 해갖고 아산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부동산 또 따라하죠. 그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배. 요번에 야하타 제철소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그 군함도라든지 하지마 탄광, 하시마 탄광, 그 다음에 이 나가사키 조선소 이 세 개가 뭐냐면 바로 메이지 유신의 산업화 유적이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세 개 다 등재시킨 그런 유적. 여기에서 어떻게 이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의 그 막강한 해군력이 있죠. 이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 미쓰비시가 이걸 잡는 거예요. 미쓰비시. 이렇게 다 불화해 준 놈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사건이 32년 5.15 사건. 그때 우리나라 조선 총독을 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 그 유명한 기만술책 정책, 문화통치 정책을 펼쳤던 사이토 마코토가 미쓰이하고 미쯔비시에다가 다 특혜 베풀어준 장군인이에요. 5.15 사건 이누카기 이후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조선에서 하던 나쁜 짓들이 그 일본 가서 다 해요. 걔가. 아시겠습니까? 그래갖고 뭐냐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옛날에. 찍을 수가 없어요. 왜? 군사시설이에요. 1922년 정인복의 테러 때문에 일본에는 산업시설은 절대로 폭탄을 못 투한 가까이 접근하는데 관등성명 안 되고 비표 안 달면 총살이에요. 바로 테러범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무슨 왜 여러분 미국의 뭐 51구역이니 뭐 호주의 뭐 무슨 뭐 구역이니 이런 것만 무슨 가까이 접근하면 총살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있던 가령 문성준 형님이 여기에서 직원이야. 그럼 이쪽에 있는 일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돼요. 오늘 내가 뭐 만들었다. 안 돼요. 저거 마누라도 나가사키 조선소에 있는지도 잘 몰라. 이렇게 모르니까 나가사키에 왜 원폭이 떨어졌어야 했는지를 내한테 설명해주는 국사 선생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르니까. 지금도 야하타 제철소와 북한의 기미포 제철소와 이 나가사키 조선소는 정말 더 이상 활발할 수 없게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천구 부평 이동 삼릉 이거 저번에 TV조선에서 한번 했거든. 기가 막히대요. 인천에 가면 삼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게 부평 이동입니다. 부평 이동. 이거 87채 낡은 집들이 쫙 줄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줄사택이라고 불리는 곳이. 여기에 왜 삼릉이냐 하고 여기 보세요. 삼릉유통, 삼릉떡 이래서 사람들 삼릉이라는 그 호칭마다 다 물어본 거야. 왜 삼릉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 저는 잘 모르고요. 옛날 그 할머니들이 옛날에 여기에 능이 큰 게 있어가지고 삼릉입니다. 삼릉 다 틀렸습니다. 삼릉은 미쓰비시의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크를 보니 뭐 생각나는 브랜드 없어요? 뭐 없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회사 뭐 마크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삼성하고 비슷한. 아니요.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건 지금 마른 모잖아요. 마른 모를 선으로 바꿔보십시오. 마른 모를 선으로 바꿔보세요. 뭐하고 똑같아요? 벤츠하고 똑같잖아요. 벤츠하고. 벤츠가 어느 나라 회사지요? 미쓰비시는 어느 나라 회사지요? 둘이 뭐였어요? 파시즘 아니었어요? 둘 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제일 웃기는 사람이 미쓰비시 자동차하고 벤츠 자동차 몰고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 저거 조사는 강제징용 안 당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비하면 바르셀로나 모터스는 굉장히 양심적인 회사예요. 바르셀로나 모터스가 뭐예요? BMW잖아요. 바이. 그러니까 그거 원래 이름이 바르셀로나 모터스라고. 일본 군수 기업인 미쓰비시의 한자어입니다. 미쓰비시 공장에 직용된 조선인들의 숙소입니다. 군함도에 해저 탄광을 소유했던 그 기업입니다. 미쓰비시가. 아시겠습니까? 인천 부평 이동에 강제 조병창을 세워놓고 육군 군수 산업을 지가 다 독점했다고. 우리나라가 군수 산업 다 독점하는 데가 어디예요? 풍산 아니에요? 풍산. 전두환한테 특혜 받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청문회 때 노무현한테 그렇게 까였잖아요. 87년도에, 88년도에. 노동자들이 왜 다쳤습니까? 그 부주의해서 다친 것 같습니다. 부주의해서 다쳤습니까? 증인 그 총류탄을 제조하시지요. 예. 화약도 제조하시지요. 예. 그 독점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지요. 예, 그건 뭐 안전 그걸 따라서 일단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가야 되고, 거기 가는 노동자들은 부득이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미쓰비시 그 회장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위험한 일이잖아. 죽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는 뭐예요? 다 조선 사람을 세운 거예요. 아까 그 5.15 사건에서 죽은 그 이누카이 스요시 있죠. 그 놈이 뭐 좋은 놈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1899년에 걔가 글을 쓴 게 있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일본은 워낙에 이 주인의식이 강해가지고 노동자에 적합하지가 못한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조선인이라고 하는 양순한 노예를 옆에 두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참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썼대요. 알겠습니까? 핏줄이 그렇대. 이누카이가 볼 때는. 개를 길러서 그런 거야. 이 새끼가 아주. 잘 죽었다 싶으면서도 늑대를 죽이고 나니 호랑이가 온 격아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후지코시 전자, 이게 왜 유명하냐? 도야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야마가 어디냐면 일본의 울릉도에서 이렇게 가면 동쪽에 딱 닿는 곳, 거기가 도야마입니다.
그 도야마의 근로정신대, 이 조선 근로정신대를 잘 생각하세요. 위안부라고 하는 거는 섹스 슬레이브, 성노예를 말하는 거고, 근로정신대라는 건 여자 징용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정신대 이꼴 위안부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완벽하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1950년대와 2007년의 모습이다. 이게 회사 로고도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낫지 돼 있잖아요. 낫지잖아. 여기는 불이야, 불이. 낫지하고 후지코시는 둘이 아니래. 얘네들이 전자회사예요. 우리나라에 계약을 맺어서 기술을 전수하고 이 전자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진 않지만 기술을 파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일까요? 여기에. 아니 이 후지코시의 기술을 받아서 개발하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아시겠어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 비밀 계약이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그제서야 누가 나와서 간접 사과했습니다. 이재용이 하나 나왔죠. 미안하다. 아니 뭐 우리가 100%다 받아들일 건 아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보복한데요. 나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유라 증언이나 좀 무서워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야, 그 윤석열 그 사람 참 대단하네. 전 국민의 감정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정유라를 3번이나 그죠? 영장 담당 판사가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굉장히 화를 내고 막 그랬잖아. 역시 떡급이다. 뭐 검찰 개혁부터 해야 돼. 그런데 이 정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야, 이게 심리전에 검찰 이겼구나. 장시호하고 똑같이 봅니다. 자식한테 약하고. 아시겠어요? 장시호가 빨리 그렇게 불어버린 이유가 뭐니까 빨리 나가갖고 저거 아들 봐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유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덴마크에 170일 지가 구금돼 있어 보이 죽겠거든 진짜.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지 아들 앞에서는 막 엄마고 나발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3번 딱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니 막 다 나와버리고. 나는 살고 가야 돼. 저거 뇌물죄 성립 때문에 이제 끝장납니다 이제. 어떻게든 뇌물죄를 막으려고 난리쳤던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70년 만에 이 후지코시 전자를 근로정신대에서 그렇게 강제 동원을 해가 이게 어디죠? 일제강점기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 제공했습니다. 이 국가기관입니다. 아시겠어요? 국가기관입니다. 자, 다시 강제동원 된 거 한번 보시죠. 수풍댐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여기 있어요. 수풍댐 나는 들어봤다. 지금 중국 동북 삼성의 전기는 수풍댐 외에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국내 최초 공개 들어갑니다. 1937년에 기공돼 가지고 1944년 3월에 완성했습니다. 전 일본의 모든 기술력과 하이 테크니크를 총동원해 가지고 가장 견고하게 지었어.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미국의 폭격기 B-29가 엄청나게 압록강에다가 이걸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안 해. 이 수풍댐이. 일주일 동안 공습을 해서 압록강 다리는 다 부서졌는데 이거는 막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그냥. 그래서 소련군이 진주를 해 들어와가지고 너무 이게 탐이 나니까 김일성이 보고 뭐이씨 이래가지고 5개의 발전기를 떼가 버렸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갖고 갔어.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세상에 이런 발전기가 어디 있노 하면서 5개를 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전력량이 많이 줄었겠지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2006년도에 압록강 수풍댐, 이 압록강 하구에서 80km 떨어진 이 그거에 1억 5,900만 위안을 중국 측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없어진 5개만큼 60만 킬로와트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2006년, 2007년이 뭐 하던 때입니까? 뭐 하던 때입니까? 혹시 신의주 경제 특구할 때 아닙니까? 이때 맞죠? 예, 그래가지고 뭐 양빈인가 뭔가 그 이빨 이상하게 생긴 뚱뚱한 아저씨가 그죠? 뭐 양비 의주 시장으로 이렇게 온다 해서 결국 안 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북한으로. 맞죠? 중국이 전부 돈을 다 내갖고 저거를 고쳤다. 중국이 전부 돈을 다 내서 어느 나라에 있는 걸 북한에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사람 돈 10,000원도 안 해요. 이쪽에 니즈가 없으면. 왜 중국이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만주국과 북한에 전력을 수급합니다. 흥남 질소비료 공장. 이게 지금도 질소의 일본말인 칫소라는 기업으로 남아있어요. 칫소. 아니, 거기에 흥남 질소비료 공장에 전력을 공급해서 이쪽에서 투자를 했는데, 4번째 놀라지 마십시오. 도쿄 시바우라 전기가 1940년에 이거를 인수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쿄 시바우라 전기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도시바. 뭐 북한에 대해서 뭐 경제 제재가 뭐 어쩌고 어째요? 예? 누가 누구를 제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뉴스에 한 번이라도 나와요? 수풍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이게 이태원 대학교에서 하고 말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산업자원부의 장학생 중에 도시바 장학생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요번에 그 유영민 장관인가? 그분은 일본 장학생이 아니더라고. 그죠? 저거 마누라 다운 계약서 쓴 거 가지고 도시바 장학생들이 지적을 하네. 진짜 똥 묻은 개가 뭐 병 묻은 개 보고 지적질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안 그러세요? 토시바예요, 토시바. 도시바라고 쓰면 너무 우리 표기법에 안 맞을까봐 내가 이 수풍댐이야말로 김일성의 자신감 넘버원이에요. 이게 김일성이 48년도 6월달에 5월달에 어떻게 단전해버립니다. 단전. 48년이면 양쪽에 정부가 건국되기 전이죠. 단전 조치해버려요. 남한 전역에 뭐야? 단전. 이게 얼마만한 피해인지 여러분 생각도 못해요. 압록강 수풍발전소에서 방 돌아가는 이 전기가 그리고 그 다음번에서 보실 장진강, 허천강, 부전강 이쪽 위역에서 돌아가는 유역 변경식 전기가 이 2개를 가지고 만주, 북한, 한국이 다 먹고 살았다고. 아시겠습니까? 만주가 충분했다고. 그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발전량이. 김일성의 자신감 넘버원이에요. 강계에서 이 북한의 요 지역 강계에서 피난 가 있을 때도 요 밑에 부전강 있잖아요. 요거 장진호 강계 가는 길에 있죠. 그 다음 요 위에 수풍댐은 뭐냐? 장진호를 우리 중국 군대가 수비를 해줄 거고 수풍댐은 아무리 미국 폭격기가 때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북한은 영원하다 했던 게 김일성. 아시겠습니까? 장진호 전투에서 결국 어떻게 됐죠?
중공군이 정체를 드러내고 그때까지 이 숨어있던 중공군이 정체를 딱 드러내면서 패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각했잖아. 그죠? 예. 이게 참 지금도 이게 이거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북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만주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가서 난리가 났겠냐고 이거를 준비하는데 바로 이거 강제동원 하다가 달리기를 잘하게 된 애가 누구게요? 그분이 손기정 선생. 함경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 자갈밭에 돌멩이 실어 이렇게 나르려고 하루에 10km를 뛰어다녔던 사람. 10살 때부터. 이게 완전 생활체육이 돼 있는 이렇게. 아시겠어요? 장진강, 허천강, 부전강 그리고 흥남 이게 흥남 질소비료공장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세계 랭킹 1위 가장 이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1926년에 기공했습니다. 1928년에 완공합니다.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밑에 호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호수를 이 호수를 가지고 이렇게 터널을 뚫어. 아시겠어요? 터널을 뚫어. 그래갖고 흘려. 이게 폭포가 되잖아요. 맞죠? 폭포가 되면 여기서 1발전소, 2발전소, 3발전소, 4발전소 이렇게 하고. 당시 1926년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이 광북지방이 이렇게 해서 산이 이렇게 돼가 해안가에서 절벽처럼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터널을 뚫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 공학의 대승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와서 전 세계에서 와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심지어 인도의 과학자들은 우리 히말라야에도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낙후된 인도 북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전기가 되면서 북부 공업이 살아나지 않을까?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이 송전탑으로 어디로 보내냐? 질소 비료 공장에 보내가 화학 비료를 만드는 거, 화학 비료. 그 화학 비료를 만들어 갖고 어디로 다 보내냐? 만주로 다 보냅니다. 만주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 그걸 계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갖고 갈아엎는 거예요. 이 불도저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리고 불도저 포크레인이 안 통하는 곳에는 조선인들을 한 8만 명 풀어가지고 이 화학 질소 비료가 얼마나 세냐? 그 사람들 전부 다 고엽제병 같은 거 걸립니다. 만지니까. 아니겠습니까? 땅만 비옥하게 되면 되지 사람이 뭐 다치고 이런 거는 상관 안 합니다. 척박한 토양이죠. 아까 물이 그렇게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척박한 토양에 물이 안 좋잖아요. 그거를 딱 보고 이 나쁜 놈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농사 짓기 어렵겠다. 여러분 나쁜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나쁜 사람의 심리. 그걸 딱 보면 벌써 요거 아편 제대하는 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편은 뭐니 해도 양귀비가 최고예요. 그죠? 아편은 뭐야? 의학 제거도 됩니다. 이 나쁜 놈이 누구였을까? 미쓰리였습니다. 그 유명한 만주 하얼빈 731 부대에 등장합니다. 물이 안 좋더라 이거 물이. 그래서 뭐냐? 1932년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관동군 방역급수부. 누구의 칙령으로 만듭니까? 누구의 칙령으로? 전화. 히로히토가 만들어라 하는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이게. 히로히토는 다른 거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거에만 관여합니다. 군용, 산업용 정수기를 처음에 만들어야 돼요. 방역급수부잖아요. 전염병을 막고 어떻게 돼? 물을 공급해야 되는 깨끗한 물을 정성이가 나와갖고 하는 거 3만 원 받으시죠. 그죠?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3만 원이 아니고 3만 명만 동원하면
세계적인 귀족학교를 나온 한국 사람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자기 몸을 다른 사람과 함께 씻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공군 장교를 다녀오신 윤범기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사람은 만약 공군 장교에 들어올 경우 하루 만에 그 의무를 풀게 될 것이다. 직접 체험하게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몸을 보이는 이런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장교일지라도 맞습니다. 뭐 독탕 이런 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37년부터 생화학 무기 및 생체 실험으로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했던 새끼가 마카사노미야 다카히토라는 새끼, 이 히로히토의 넷째 동생입니다. 이 새끼가. 아시겠어요? 거기 731 부대에 가 있었어요. 고등 판무관으로 가 있었어요. 2등급이요. 1등급이면 낙하산이라고 할까봐 2등급으로 가가지고 앉아 있었다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황제의 명령대로 잘하고 있나?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천황을 비판한다고. 혹시 이런 얘기 어떤 책에서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왜 이런 걸 강의하게 됐을까요? 말이야, 만주 하얼빈의 본대를 야 이거 장사되네 이래가지고 뭐냐면 히로히토의 막내 동생이 계획안을 계속 써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히로히토가 해라 합니다. 516 부대 치치하얼에다가 그 하얼빈 저 흑룡강성 치치하얼에다가 543 부대 하이라얼 그 바로 밑에 도시가 또 있거든. 773 부대는 송고라는 도시가 송고 중국의 저 매몽고 지역에. 그 다음에 100 부대 일빵빵 부대예요. 창춘이라는 만주 창춘에 1644 부대 중국 남경에다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 1855 부대 베이징에 둡니다. 8604 부대 중국 광저우에다가 광저우에다가 그 다음에 200 부대 여기는 만주 어딘가야? 이 위치도 몰라 지금 어딘지. 그 다음에 9420 부대가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에 여기. 다른 거는 다 마루타 재료로 뭐를 썼는지 이해가 되시지. 싱가포르는 마루타 재료로 뭐를 썼습니다. 저기는 백인종과 황인종을 비교 실험하는 거죠. 원래 싱가포르를 했던 그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봤을 때는 어떤 나라가 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미국? 영국하고 네덜란드죠. 그치? 그 전쟁 포로들을 그냥 했을 리가 없죠. 왜? 그쪽 민심을 잡아야 돼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카르노가 뭐 때문에 일본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찜을 파옥시켜줬잖아요. 네덜란드를 물리쳐줬잖아요. 영국을 물리쳐줬잖아요. 맞죠? 우리 그 신촌대, 이태원대의 아주 대표적인 과 중에 하나가 연설학과입니다. 연설학. 아시아 정치인 중에 가장 연설을 멋들어지게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수카르노입니다. 기가 막히게 생긴 것도 잘생긴 거. 이 연설이만 거의 연설로 다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 731 부대 소련은 A급 정범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이시시로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소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시시로가 어디 잡혔는 줄 아세요? 하파로브스크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독일의 전범 재판은 뉘른베르크 하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아이히만이 잡혀갖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열리지만 1960년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전범 재판은 6군데에서 열립니다. 동경에서 열리는 극동 군사재판을 제외하고도 봉천 군사재판, 심양 군사재판, 다롄 군사재판, 하바로프스크 군사재판, 베이징 군사재판은 6개가 열려요. 6개가. 아시겠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조선인 판검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시시로를 하바로프스크에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 누가 보호했습니까? 얘를 미국이 보호했어요. 이시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체 실험 결과를 넘겨주는 쪽. 그래서 이시시로는 뭐하다 죽었을까요? 도쿄 신주바쿠에서 여관을 운영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런 개자식이지만 아니 살아생전 수많은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했으나 정말 암살 시도도 안 했대.
해방 이후에. 다나카 히데오, 도다 쇼조, 이 전부 다 지금 부대장들입니다. 나이토 료이치, 안도 유지, 요시무라 히사토, 기타노 미사스구, 이시카와 다치오, 기무라 렌, 다미야 다케오, 쇼지 린노스케, 이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다 조사됐는지 아세요? 이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일본의 양심 세력에 의해가지고 다 조사가 됐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칙령에 의해서 움직여서 지명된 사람들이야. 다. 황제, 천황 세기가 위안부 범죄와 함께 유대인 학살에 버금가는 최악의 인권 범죄예요. 이게 731 부대 전경이에요. 전경. 싱가포르의 731 부대 였던 이 9420 부대는 지금 뭐 돼 있게요? 싱가포르에 동물원이 돼 있어. 동물원. 싱가포르 앙모키오라는 동네를 가면 거기에 동물원이 있어. 내가 그거 보러 갔잖아. 거기서 내가 우리 이해를 못해. 와, 왜 웃는데? 이 좋은 나라에 와가지고. 여보, 여기가. 아우, 도대체 일본 제국주의는 어디까지 뻗쳐 있는 거? 어느 나라에서? 일본의 유학을 똑같이 가도 김소월이는 왜 친일파가 안 됐습니까? 일본의 유학을 똑같이 갔는데 이육사는 왜 친일파가 안 됐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도 신혼여행 일본으로 갔거든. 동경으로 갔거든. 가서 그 제국주의 그 장을 다 봤어요. 그럼 먼저 이 새끼들 잘해놓고 사네. 무슨 말인지 아주 잘해놓고 사네. 이것들. 이거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 중국인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피땀 흘려가지고 무노동기가 무임금으로 노동을 강제 착취를 받기 때문에 이 미쓰이 미쯔비시 이 새끼들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힘든 일은 그 조선 사람들 다 시키고 저거를 위해서 띵가띵가 놀면서 내 끝나고 나면 위안소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섹스 슬레이브들 상대하고 우리는 1등 국민이다 라면서 아시겠습니까? 이때 인간 마루타로 14개국 1만 명 생화학 무기 유출로 뭐 보크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유출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꽉 안 잠가가지고 유출돼서 중국인 만주 사람 39만 명. 아까 만주에 그 비밀 기지 설치한다고 동굴을 만드는데 동굴 끝내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이것들이 어디 가서 불어버릴까봐 총알이 아깝다고 칼로 죽인 중국 노동자하고 조선인 노동자 35만 명입니다. 이거는 강제 동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학살 사건인데 이 중 조선인이 약 4만여 명이 추정됩니다. 4만 명이. 조선 사람이. 4만 명이 추정되는데 이 4만 명이 여러분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선인 4만 명이. 아까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던 그 겸이포 제철소. 실컷 강제 동원되고 나면 이제 못 쓰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루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켰냐? 천황이 시킨 게. 강의하지 말래요, 저보고. 이런 소리 하지 말래.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른다고 제 소중한 20강의 강의를 뺏어버렸습니다. 이 이태원 대학교의 일제하 팩트체크 동아시아 일제시대 사학하는 것이 막 그냥 역사 전공하는 사람 하나가 그냥 이렇게 쭉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43년 동안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록을 보기 시작한 20살, 21살 그때부터 있잖아요. 20대 때는 저는 분노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악몽이 자꾸 꼬집을 해가지고 막 비리가 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냥 내한테 깜짝지랄 같은 새끼가 뭐냐면은
그럼 그때 경제 발전 안 하면 무절빙대 하는 새끼 있잖아. 나 그런 새끼 걸리면 반 죽여요, 거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상한 개소리예요. 성매매 합법화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야. 내가 늘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 마루타로 14개월 목사들이 이래 이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본인의 잘못도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도 본인의 잘못도 있어서 자기가 반성하며 죽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가요? 라고 물어 목사들이 말을 못해요. 이제 와서 경제 발전이 중요한데 일본하고 협력이 중요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일본이 굳이 사과를 안 하겠다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요. 성경 시간에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니 저런 걸 모르니까 모르는 게 자랑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모른다. 아니 그 부동산 계약도 모르고 한번 해보지. 그리고 손해보면 나는 모른다 이러면 법정에서 용서해 주나요? 이때 미쓰리 재벌이 만주에서 양귀비 재배를 하고 있었다고. 아편 재배를 하고 있었다고 이 새끼들이. 이게 돈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학 재료로 자꾸 쓸 거 아니에요. 그게 생화학 무기로 이게. 나는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 뒤에 김윤정 원장님 오셨습니다만 앞선 얘기를 한 번만 다시 하자면 뭐냐,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극치를 한번 가본 거예요. 이 미쓰이하고 미쓰비시가. 최저임금도 안 줘, 근로조건도 안 해, 그냥 막 잡아가, 경비는 경찰이 대신 서줘.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생산성을 올리다가 단물 다 빠지고 나면 마루타로 또 팔아가지고 또 돈을 받아. 지금 이명박 대통령 비즈니스 프렌들리 딴 거 찾을 필요 없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미쯔이하고 미쯔비시가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거 이상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Company Society Responsibility라는 걸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왜 강조하느냐? 미쯔이 미쓰비시처럼 하지 말라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맨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최저임금 저거 좀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하지 말라고 좀. 그건 87년도 민주화 운동의 산물입니다. 그거는.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최대 업적이에요. 그게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이라고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근로수당 있잖아. 일주에 몇 시간 이런 거 있죠. 그거의 도입이라는 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최고의 그 업적이라고. 그래서 87년부터 그것도 기업들이 너무 반발해서 87년부터 92년도까지 시범 실시하다. 93년도부터 최저임금 제가 도입돼서 지금 어떻게 돼요? 6,070원, 6,470원인가? 예. 옛날에 신촌대 홍성희 학과장이 페북에다 썼잖아. 이제 최저시급을 받으면 뚝불을 사 먹을 수 있다. 뚝불. 김밥 천국에서 뚝불을 사 먹을 수 있다. 호주산 쇠고기를 즐길 수 있다. 일본 공업지대 보시겠습니다. 수능 3개 지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보시죠. 뭐냐? 나고야 공업지대. 여기 규슈, 기타 규슈 공업지대. 아까 야하타 제철소 보셨죠? 제철. 맞죠? 미쯔이 미쯔비시 있으니까 자동차. 맞잖아요. 그죠? 미쯔비시 반도체. 그 다음에 여기 주쿄 공업지역 있고, 어디에 있노? 여기 한신공업지역 있고, 이쪽에 요거 기타 공업지역에 여기 있어요. 니카타 이쪽에 아까 후지코시 전자 도야마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제 도쿄, 게이힌 공업지역, 제철, 석유화학, 조선. 자, 홋카이도 삿포로 여기 있죠. 삿포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탄광이 있어요. 탄광. 이 여러분 일본의 근대 공업지역, 현대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이 세계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지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새끼는 역사를 모르는 새끼예요. 이 공업지역이야말로 뭐냐?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 강제징용의 작품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끌어다가 어마어마한 노동을 시키고 돈은 안 주고 죽든지 말든지 했는데 거의 다 죽어가는 시체팔이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일본 경제가 안 살아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떻게 일본 경제가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항공기 일본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제로센이라고 합니다. 제로센. 영식 함상 전투기입니다. 뭐 짧은 거리를 딱 날아가지고 멀리 날아갔다 올 수 있는 얘가 뭐냐면 이름을 호리코시 지로라고 하는 새끼가 이거를 이 했는데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로센입니다. 이게 제로센. 아까 이거 있죠? 자, 보시죠. 샹하이를 왜 잡아먹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를 잡아먹어야 여기서 항공모함에서 제로센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딱 날아가요. 날아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그럼 이 지역은 뭐야? 제로센이 전부 폭격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계속 폭격하는 거예요. 계속 제로센이. 그리고 어떻게 해군력이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항공모함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 중국처럼 안쪽으로 넓은 땅 아무것도 없잖아. 가가지고 제로선이 떠서 폭격하는 거야. 동남아시아 이런 태국이나 버마 같은 데는 제로선의 폭격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항복해버렸어. 야, 이거 항복 안 하면 우리 다 죽겠다. 아니, 동남아시아 이 제로선이라고 하는 게 참 제일 가게 뜨인 게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그 가미가제 돌격에 의해 쓰였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 하와이 앞바다까지 가요. 돌아올 기름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석유 금수 조치를 했으니까. 돌아올 기름을 안 주는 거야. 그럼 그거 죽으라는 얘기죠. 폭격 몇 번 하고 어떻게 돼? 해당 항공모함이나 전투함에 그냥 처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전투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 군인들이 이걸 상상을 못하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아무리 다다다다다다 쏴도 어떻게 그거를 다 이렇게 피해가지고 와서 꽝 부딪히고 맞아도 어떻게 돼요? 그냥 엔진을 엑셀레터를 그냥 고정시켜 버리니까 총알이나 대포를 맞아도 어떻게 돼요? 그 잔해가 덮치잖아요. 그럼 그나마 엄청난 데미지를 더 이상 떠 있을 수가 없어요.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가미가제입니다. 가미가제. 그러니까 뭐냐? 2014년 미야자키 하야오가 돈이 급했는가 봐. 이 제로센 원래 반전 평화주의자인데 이 호리코시 지로를 소재로 바람이 분다라는 애니메이션을 썼어요. 이 우리나라에 개봉대에다 하루 만에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완전 죽고 친나 이래가지고 내려갔습니다. 2004년 파푸아 뉴기니 섬, 요 아시아 제일 밑에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기체가 발견돼가지고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어떻게 했게? 아주 성스럽게 일본으로 돌려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쪽이 어떻다고요? 그렇다고요, 정서가.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이런 데서는 뭐 타이완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 아주 성스럽게 야 이런 게 우리한테 있었네. 밀림이 때문에 올랐지 이러면서 돌려줍니다. 우리 한국 같았으면 아마 그거 죽어도 안 돌려줬어. 일본에서 대역죄인으로 일컫는
지금도 대역죄인으로 치고 있는 3명의 테러범이 누구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명이잖아요. 그리고 안중근. 네, 그 4명이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효창공원의 삼의사묘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왼쪽에다 안중근의 가묘가 있죠. 이게 태극기가 이렇게 그 돌로 이렇게 돼 있고, 그지? 일본하고 한국은 화해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반성하지 않으면. 효창공원의 삼의사하고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지하에서 분노하겠습니까? 강제동원대라고 위안부 살아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폭탄 던지고 총 쐈습니까? 예? 자, 일본 제국주의 보시겠습니다. 영어가 좀 나옵니다. 불편하셔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Seeking redress, seeking redress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배상을 구한다. 전쟁 배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plaintiffs 이 무슨 말이냐면 원고, 소송을 건 원고 이 말이에요. plaintiffs. 그래서 뭐냐면 high court, 니폰 스틸 앤 스미토모 메탈. 니폰 스틸 앤 스미토모 메탈 소송이 2개 걸려 있고 미쯔비시 헤비, 미쯔비시 중공업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치 후지코시. 세상에 앞에 나치 이건 왜 붙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회사하고 삼성전자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술을 그렇게 들받았습니까? 부산에서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쯔비시 헤비가 소송, 광주에서도 미쯔비시 헤비가 당한대요. 디스트릭트 코트, 하이 코트 이거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지방법원이죠. 여기 하이 코트라고 하는 이게 또 고등법원입니다. 자, 일본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한국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한국 법원에서는 배상해라라고 자꾸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지금 앞서 발생했던 법표들이 보시면 다 대법원 계류 중이죠. 그러면은 미쯔비시하고 이거를 어디에서 가장 보고 있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Wall Street Journal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장 이걸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쯔비시하고 이런 데가. 이런 거에서 미국에 투자한 주가를 계속 지켜야 되니까 한국 저런 거는 넘어가라 하는 새끼가 마이클 그린이에요. 미국에 있는 놈. 아시겠어요? 그 경제적 동물 같은 놈 새끼 그냥.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건 기업이 어느 회사가 대리했다고? 김인철. 김현장이 일본 전범 기업을 지금 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재판과 한국 재판에서 계류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김명민이 나온 에드버킷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강제징용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김명민을 붙들고 이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민족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몰라요 막 난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강제노역 피해자,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노역 피해자,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전부 다 미쯔비시 중공, 신일철 죽음, 후지코시, 신일철 죽음, 후지코시 여기에 전부 다 김현장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아시겠습니까? 그 김현장 김의 동생이 친동생이 서울대학교 음대 김영욱 교수입니다. 이 바이올린. 우리 한국예술계 김영욱 안 하면은 공연 기회를 잘 얻기가
우리 사회에 여러분 친일의 뿌리라는 게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지랄 같은지를. 준석이 어떻습니까? 제가 공식 기관에서 이거 강의 못 하겠죠. 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탄압받은 실례를 말씀드립니다. 참.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실에다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다가 전범기업에 투자한 거 했거든. 이거 가지고도 발표하지 말라고 얼마나 사학계가 남인순 의원실에다 항의 전화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평가 손익이요. 마이너스 148억. 손해가 났다고. 마이너스 32억 원. 투자 금액은 어마어마한데 이게 평가 손익이 2011년, 2012년 어디 있노? 2014년 6월 기준에 전범기업 투자 전체 해외 투자 기업에 일본 투자 기업이 이렇게 되고 전범기업이 5,027억이에요. 우리가 전범기업에 꼭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나? 국민연금에서 꼭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투자하게 해요? 삼성이 후지코시하고 손잡잖아요. 미쓰이가 사카린 밀수 사건에서 삼성하고 손잡잖아. 미쓰이 물산이나 삼성물산이나. 미쓰이가 세운 또 다른 회사가 뭐예요? 제일 아니에요, 제일. 다이이찌라고 하는 거. 그지? 여러분 삼성의 옛날에 넘버원 기업이 이름이 뭐예요? 제일모직. 그죠? 이병철이 누구 거 따라한 거예요? 삼성이라는 회사 이름이 누구를 따라한 거예요? 삼정삼환이라면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맞죠? 니는 삼성 해라 이마 이렇게 한마디로. 그지? 우리는 형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거의 없애달라고 하죠. 우리 청년들이 참 취업을 좋아하고 역사를 싫어하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 오신 참여한 전범기업 한번 보시죠. 한국에 와서 떳떳하게 글로벌 창업하고 취업을 우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았어.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 그 앞에서 외로운 청년 두 사람이 반대 데모를 했어. 20분 만에 경찰에 잡혀갔어.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취업에 온 사람들에게 이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달라고 얘기했어. 학생들 몰랐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취업 기회를 제공하면 어떻게? 다녀야죠. 다녀야죠. 당연히. 이런 회사들인데 닛산 자동차, 이런 미쯔비시 상사, 스미토모 얼마나 좋나? 역사를 잘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청년들에게는 내 스미토모에 취직했다 이러면 막 명함도 막 빠삭하고 막 와우. 내 같은 사람은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준다 안 나오면 되잖아. 신촌대 안 오면 되잖아. 신촌대 안 온다고 무슨 뭐 세상이 개벽하겠어요? 역사 콘서트 안 온다고 뭐 바뀌겠어요? 100세의 지가 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놓고 위안부 협상이 잘못되면 다들 난리나. 지는 스미토모 다니는 새끼가. 그죠? 우리 국민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강제로 뜯기는 국민연금이 미쓰비시에 투자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남인순 의원이 그 조사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백이성이나 안유명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는 1국의 국회의원인데 그 자료 좀 달라니까 왜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실 대일항쟁기
이제 식민지 이렇게 안 해. 대일항쟁기. 이 노무현 대통령이 바꿔놓은 요거예요. 강제동원 피해와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이게 뭔지 아세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딸린 기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 제가 얼마나 국무조정실에 한번 가보고 싶었겠어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곳은 이곳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5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출입 금융 사업, FTA를. 다음 두 번째, 과거사 청산. 예. 그 다음에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 이런 것도 조사.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네 번째, 뭘까요? 국가 비상사태 관리고, 세월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5번째, 이게 제일 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뭐냐? 내가 늘 윤 기자한테도 얘기하잖아. 일제시대 및 뭐니,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무조정실장을 때리 조져야 된다. 교육부 장관 백날 조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사업을 제1의 위치에다 조직시키려면 국무조정실장 지문이가 청년 문제가 제일 급하다고 딱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그 5개의 어디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거기? 아시겠습니까? 조류독감 문제가 어디 있어요? 동물권 보호가 어디 있고? 청년 취업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신혼부부의 뭐 살림집 대책 방안 이런 게 어디 있어? 안 그렇습니까? 교육개혁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없죠? 그런 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히타치 조선, 산큐, 또 2010년 닛산 자동차 다 봐요. 2013년에는 2개의 업체가 왔어요. 2014년에는 이렇게 많이 왔어. 이건 난 정권의 책임이라고 봐. 그 다음에 2015년에도 이렇게 많이 왔어. 2016년에는요, 4개 회사가 왔어요. 적어도 분위기를 아는 거야. 여러분, 2014년, 2015년에 일본이 탄압을 많이 당했어요. 윤범이 잘 알 거예요. 산케이 지국장이 왜 이상한 뭐 진실 소리인가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 세무조사 때려봐. 그래갖고 구속수사까지 한락하고 뭐 이랬잖아. 그래갖고 일본에서 이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게 있잖아요.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막판에 어떻게 독도에 가가지고 일본 청왕리 이거 사과 안 할 거면 내하고 정상회담도 하지 말자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진정성을 믿지 않았어요. 뭐라? 제대로 왜 인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야, 니는 일본한테 배울 건 다 배워놓고 갑자기 와보라는데 왜 이러고. 그렇지 않아요? 정권 말기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박근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부터 가고 다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일본적으로 자기 사생활을 들추니까 그렇게 난리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하고 이 전범 기업들 2017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저 기업 명단 달라고 남인순 의원이 얘기했는데 왜 못 주는 거죠? 이 간단한 기업 명단을. 그러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일본 전범 기업에 관한 일제시대 재벌 문제에 관한 아주 불편하지만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